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왜 월요일 아침에는 마치 밤새 일한 사람처럼 몸이 무거울까요? 심지어 잠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잤는데 정신은 더 멍하고 눈은 뻑뻑하고 어깨는 뭉쳐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원래 몸이 약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겨버리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주말 내내 했던 그 휴식이 뇌 입장에서는 휴식이 아니라 정반대의 노동이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흔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보죠. 침대에 누워서 쇼폼 영상을 2시간, 3시간씩 넘기는 상황.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몸은 분명히 가장 편한 자세로 축 늘어져 있는데 정신은 이상하게 하나도 안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몸의 자세와 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헛된 휴식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가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화면을 보는 순간 시각 피질은 색깔과 형태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정보를 다시 언어와 감정을 다루는 영역으로 넘기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슈폼처럼 화면이 몇 초마다 바뀌는 콘텐츠는 이 처리 과정을 계속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데 이게 뇌한테는 짧은 시험을 몇백 번씩 연달아 치르는 것과 비슷한 부담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 팍팍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문제는 이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원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 문제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나면 개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는 건 피로감뿐인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 회로인데 줄여서 DMN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특정한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는 뇌 영역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DMN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로가 활성화되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 계획 같은 걸 다듬는 작업을 하거든요. 학술 논문들을 보면 이 휴지 상태의 뇌 활동이 전체 뇌 에너지 사용량의 6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는데 즉 뇌는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을 때조차 절대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DMN이 켜지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동안은 뇌가 계속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모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DMN이 제대로 켜질 틈이 없습니다. 결국 몸을 눕혀놓고 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를 정리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중요한 스위치는 하루 종일 꺼져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시동을 걸어놓은 채 주차만 해두고 엔진은 계속 돌아가는 상태. 겉으로는 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료를 계속 태우고 있는 거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소파에 멈춰 있어도 뇌는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느라 계속 연료, 즉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거고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방전되는 게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옆에 놓아두기만 해도 사람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원을 꺼두거나 다른 방에 두었을 때보다 눈에 보이는 곳에 폰이 있을 때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폰이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뇌 한켠에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이쯤에서 잠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도 하나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면 무조건 몸을 안 움직이는 쪽을 선택하는데 사실 몸의 피로와 뇌의 피로는 완전히 다른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감각입니다. 몸은 근육에 쌓인 젖산이나 관절의 부담으로 지치는 거지만 뇌는 계속 들어오는 시각 정보와 판단해야 할 선택지들로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만 눕혀놓고 뇌는 여전히 정보를 처리하게 두면 겉보기엔 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피로의 원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결정 피로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하는데요. 콘텐츠를 하나 넘길 때마다 우리 뇌는 계속 볼지 말지, 다음 걸 볼지 끌지 하는 작은 판단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루에 이런 미세한 판단을 수백 번씩 하게 되면 정작 저녁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뇌는 이미 지쳐서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말 내내 콘텐츠를 넘기다 보면 월요일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자극도 주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 흔히 멍 때리기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 뇌과학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휴식이에요. 영국의 심리학자 샌디만 교수의 연구에서는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이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루함을 느낄 때 뇌는 뭔가 새로운 자극을 찾아 스스로 생각을 이리저리 굴리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연결되지 않던 정보들이 우연히 이어지면서 창의적인 발상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루함이 느껴지자마자 곧바로 폰을 켜서 그 틈을 메워버리면 뇌는 이 소중한 정리와 창작의 기회를 매번 놓치게 되는 셈이고, 이게 쌓이면 평소보다 생각이 더 단조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밤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창밖을 그냥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주변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때 중요한 건 어떤 목적도 두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다른 공간에 두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불안하고 손이 자꾸 허공을 더듬고 어쩔 줄 모르겠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그 불편함 자체가 우리 뇌가 얼마나 자극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며칠만 버텨보면 그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누워있는 것보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쪽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아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스티븐 카플란이 제안한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 속을 천천히 걷는 것처럼 강한 집중이 필요 없는 활동을 할 때 뇌가 오히려 더 잘 회복된다는 결과가 여러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설거지나 산책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뇌 휴식에는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누워서 화면만 보는 것보다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머리를 비우는 쪽이 스트레스 회복에는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국 진짜 휴식이란 몸을 얼마나 눕혔느냐가 아니라 뇌에 들어가는 자극을 얼마나 줄였느냐로 판가름 나는 셈이죠.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지바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산림욕 관련 실험에서는 숲길을 20분 정도 걸은 사람들이 도심을 걸은 사람들보다 코르티솔 수치와 심박수가 더 크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걸었을 뿐인데, 시각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자연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효과를 보인 겁니다. 이 결과는 앞서 말한 카플란의 주의 회복 이론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지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그게 곧 뇌 휴식과 같은 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은 수면 나름의 회복 기능이 있지만 깨어있는 동안 DMN이 충분히 작동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잠으로 채워지지 않는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 동안 뇌를 한 번도 제대로 쉬게 해준 적이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며 죄책감을 느껴왔고,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뭔가 유익한 걸 해야 한다는 압박에 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보여주는 사실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야말로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치유하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작업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폰을 다른 방에 두고 산책까지 다 챙기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져서 며칠 만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루에 딱 한 가지, 예를 들어 자기 전 5분만 화면을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쪽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뇌를 쉬게 하는 습관도 결국 작은 반복이 쌓여야 자리를 잡는 거니까요. 오늘 밤에는 자기 전에 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딱 5분만 천장을 바라보는 걸 한번 시도해보시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뇌한테는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숨쉬는 시간일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한번 공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심리와 뇌과학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